반갑습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 시사통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용산 임시지무실이 아닌 우리 역사가 숨 쉬는 곳 바로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해 첫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와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 속에서 강행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시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불통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그 만용으로 점철되었던 용산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오늘 국민주권 시대의 명실상부한 시작을 알리는 청와대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앞길에서 대통령의 출근길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집을 찾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날 정작 여의도와 지지층 사이에서는 환호 대신 격렬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첫 번째 내각 구성, 그 중에서도 경제사령탑 인선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통통에서는 이 청와대 복귀의 빛나는 의미와 동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이해운 장관 발탁 논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용산시대의 종언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오늘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용산시대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블랙홀처럼 민생을 삼켰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급하게 개조하며 발생한 안보 불안, 영빈관 문제로 인한 외교적 결례,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시위 통제로 인한 갈등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이러한 비효율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기존 청와대의 인프라,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영빈관 시스템을 즉시 가동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의 첫 일성은 국민 속으로 그러나 질서 있게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한 유능한 소통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 꼴이 갖춰졌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모습만 봐도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정권의 공간 정치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훼손되었던 청와대의 역사성과 권위를 되찾고 용산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진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으로 손색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개각 명단이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파격인가 배신인가? 이해운 발탁의 충격,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국민의힘 출신이자 경제통 중진인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부처 장관옥은 경제수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사실 이해운 내정자가 누구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보수 정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민주당의 경제 철학과는 결이 다른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여야를 가릴 처지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능한 인재라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쓴다. 이것이 이재명식 통합정부다.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협치 그리고 실용을 내세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 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인사를 기용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시장에 안정감을 주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DJ 정부 시절 보수 인사를 기용했던 사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온도는 다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각종 진보 성향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지지층의 분노와 다가올 청문회. 지지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보수 인사라서 싫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첫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건 기존의 기득권 경제 논리를 타파하고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수 경제통을 앉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운 내정자의 과거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노선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둘째, 효능감에 대한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중진 출신 장관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입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건 좋지만 그 안의 사람은 왜 도로 새누리당이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은 국회 인사청문회로 쏠립니다.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식구였던 이해운을 공격하기도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니 무조건 감싸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붓는 이른바 여당 내 야당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을 비롯한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임명동의 부결을 압박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카드를 고집할까요? 통합의 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용산시대의 종언과 청와대의 부활이라는 가슴 벅찬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적진의 상수를 경제사령관으로 앉힌 파격이 불러온 혼란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성과로 증명하겠다, 유능함이 최고의 개혁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이해운 카드 역시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이자 승부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명분과 지지층의 동의 없는 정책은 사상 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쾌거로 시작한 청와대 시대가 인사 문제로 첫발부터 삐끗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다가올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까요? 아니면 지지층 분열의 신호탄이 될까요? 시사통통은 청와대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